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김에 더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이런저런 거의 뭐 욕설과 다름없는 그런 비난성, 모욕성 그런 표현과 주장들을 늘어놓은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 홍준표라는 사람은 한동훈을 정말 자기가 한동훈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또는 한동훈이 자기 어떤 정치적인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건지, 또는 한동훈 때문에 자기가 이런 국내의 당원과 지지층의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그런 어떤 질투, 시기 이런 것들,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줄기차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끈질기다,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했던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거 국내외 윤리위에 제소될 만한 사안입니다. 충분히. 왜냐면 그 전에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라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5번 했고, 광역단체장을 지금 2번 했고, 그 다음에 당 대표도 지금 2번째 하고 있습니다.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의 대선 후보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 2021년 대선 경선 말고도 또 그 밖에 2번이나 더 대선 경선에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홍준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말로 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그리고 저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참 뭐랄까 다른 표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야말로 이 국내에서 인지도나 뭐 그런 걸로 따졌을 때, 그리고 또 속칭 유력 인사지 않습니까? 유력 인사. 이 국내임 안에서는 인지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쨌든 대선 주자 지지율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내임 소속으로 당선된 그 대통령한테, 그 여당 수습 안 될 때, 그 한동훈 대표 그 체제 그거 안 될 때, 말 안 들을 때, 통제 안 될 때, 김건희 문제 계속하면서 이 분란을 갖다가 조장하는, 야기하는 저 한동훈 그냥 무시하고 포기하고 이재명이하고 손잡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기존에 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한동훈 비난성 그런 글을 올리거나 그런 인터뷰를 하거나 이거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내의 당원과 당규 내용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윤리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윤리위에 올라갈 때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위반했다는 그런 그게 걸리는 것인가, 한번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여러분들 실제로 윤리위에 올라갈 가능성, 이거는 그 누군가가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는 당 윤리위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홍준표라는 사람의 그런 특성, 그리고 또 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아주 미미하지만 사실상 거의 군소주자에 속한다는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 안의 유력 인사고, 그 다음에 현재 차기 대권 주자의 그 이름을 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올려서 징계를 줬을 경우에 그런 정치적 파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실제 윤리위에 올라갈 가능성은 없겠지만, 이 홍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이 같은 주장이, 또 최근 그런 언행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 당 윤리위의 그런 규정에 따라서 봐도 이 홍준표라는 사람은 정말 징계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위해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준석 포함해가지고 이 국내의 윤리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들, 그 과정에서 이 당 윤리위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당의 윤리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동안에 접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홍준표라는 사람들, 여러분들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홍준표가 뭐 때문에 징계받았습니까? 이런 수해 이런 게 나서, 집중호우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어떤 수해가 날까, 그렇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홍준표라는 사람은 주말에 골프를 쳤습니다. 주말에 골프를 쳐서,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때 당시에 홍준표가 뭘 어긴 거냐면, 이 국내의 윤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리 규칙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골프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홍준표는 이걸 어겼다는 이유로 이제 징계를 받았는데, 제가 그 해당 대목을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윤리 규칙 제22조 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의 제한. 22조 1항
당원은 도박이나 내기, 골프 등 사행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2항 당직자나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미 선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2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 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자연재해가 우려된다. 그런 상황에서 대구시장, 국민의힘 소속의 공직자,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공직자가 된 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골프를 쳤다. 골프를 쳤기 때문에 22조 2항, 2호 이걸 어겼다. 그래서 결국에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징계가 어떤 내용이었냐? 당원권 정지 10개월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그 주말에 골프 친 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의 윤리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프 제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약이 돼 있어도 그건 마찬가지다. 경위를 막론하고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홍준표는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홍준표가 그전에도 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거의 뭐 욕설이 가까운 막말, 망언 이런 비판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홍준표라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의 사냥개다. 그 다음에 주군에게 대든 폐쇄자다. 그리고 또 얼치기 검사, 그 다음에 정치 초보, 그리고 또 정치적 미수가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너무 많이 쏟아내서 다 기억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한동훈에 대한 이제 개인에 대한 어떤 인격 모욕 이런 걸 넘어서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7월 23일 날 국내임 당원들이 뽑았지 않습니까?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뽑았지 않습니까?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을 집단적으로 모욕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63%에 달하는 지지율로 그 투표를 해서 뽑은 그 국내외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간에 그 전까지는 이 한동훈이 당 대표에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활동을 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정말 압도적으로 국내 당원과 지지층의 선택을 받아서 당 대표가 됐을 때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한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당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걸 조언을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게 바로 이 당에서 그동안에 국회의원 5번 하고 물론 자기는 한 번은 무소속으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국회의원 5번을 하고 그다음 광역단체장 2번을 하고 그다음에 당 대표를 2번을 하고 대선 후보로 1번 나가고 대선 경선에 3차례 뛴 그 사람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런 소리를 해왔고 드디어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동훈 건너뛰고 한동훈이 계속 말 안 들으면은 물론 이건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홍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당 수습이 안 될 때 불가할 때는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해서 나라를 정상화해라. 이게 바로 홍준표의 주문, 홍준표의 권유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이거야말로 여러분들 이거야말로 그 어떤 홍준표의 언행보다도 이 국민의힘의 해로운 행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 규칙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헌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국민의힘의 그 당규가 있지 않습니까? 윤리위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제18조 국민의힘은 윤리 강령을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9조에 의해서 윤리 규칙을 둘 수 있습니다. 윤리 규칙은 당원이 지켜야 할 행동 준칙입니다. 그래서 당원은 윤리 규칙을 준수해야 되며 매사에 윤리 규칙 저촉 여부를 판단해서 신중히 행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중히 행동하여야 한다라고 당원한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당규 그리고 또 윤리 규칙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과연 홍준표의 그 같은 언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홍준표는 과연 매사에 윤리규칙 저촉 여부를 판단해서 신중히 행동한 것인가? 신중히 발언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홍준표는 그렇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가 있습니다. 이 징계 사유는 다음에 각화와 같다. 1호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여러분들 홍준표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 소속 인사가 대통령한테 이
집권 여당,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왜 집권 여당입니까? 바로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당선이 됐고 집권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권 여당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홍준표가 대통령한테 그 국민의힘 건너뛰어라, 패싱해라, 한동훈 패싱해라, 국민의힘 당심 민심에 의해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아서 당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 한동훈을 향해서 패싱하라는 거, 무시하라는 거, 건너뛰라는 거, 그리고 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그 누구보다 싫어하는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정말 뭐랄까 가차없이 공격을 했을 때, 그래서 이 정권이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서 이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거에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자가 바로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이가 집권하는 꼴은 도대체 못 보겠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나라에서는 정말 살기가 싫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건 보기가 싫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 윤석열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재명이하고 협상을 해라, 손을 잡아라, 이런 제언을 한, 이런 조언을 한, 이걸 조언이랍시고 한 그 홍준표가 여러분들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습니까? 아니면 무해한 행위를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판단을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2호 현행 법령 및 당원, 당규,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탁해야 했을 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홍준표가 어떤 당원 또는 당규, 윤리규칙을 위반했는지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의 그 같은 발언이 당 발전에 여러분들 지장을 초래합니까? 아니면 당 발전에 아무런 지장도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당 발전을 이렇게 돕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것도 제가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홍준표가 얘기한 것처럼 홍준표의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 한동훈 대표와 극한 대립으로 치고 나가고,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행보가 마치 그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막무가내였다, 정말 대책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홍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와 같이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 민심이 이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부산 광역시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민심도 이탈하고 부산시에서도 지고, 그러면 이 정권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한동훈이라는 차기 유력 주자, 사실상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 그 대권 주자가 여러분들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어느 뭐로 봐도 그 요만큼이라도 이득이 될 만한 게 없고 오히려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다음에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 이탈하고 그 민심 이탈의 결과로 선거에서 지고 그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로 정권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좌파가 집권하고 좌파가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장을 대통령한테 한 이 홍준표의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20조 2호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했다, 이런 갖다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준표가 어떤 당원을 어겼느냐, 그걸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걸 살펴보냐면 여러분들 당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수차례 그걸 갖다가 접하셨기 때문에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민 당헌 제8조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과 대통령의 관계. 제8조 1항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결국에는 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반영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 어디에 의해서? 국내의 당원에 의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의 정강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 당의 정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정책들을 이렇게 추진한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이 그때그때 그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개혁 조치들 또는 이런 건의 사항들, 이런 것들도 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 대통령은 그 당의 입장, 당의 의견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당헌은 규정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그와 함께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한테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이든 그 누구의 체제의 국민의힘이든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므로 같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 앞에 같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언하고 그다음에 고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문제를 언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3대 요구안을 제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놓고 마치 그게 무슨 내부 총질이니 그게 마치 무슨 대통령 공격이니 그게 무슨 분란 조장이니 그게 마치 용병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어떤 보수 정치인들 솔직히 저는 국민의힘 안에 기존에 있던 기성 정치인 중에 정말 그들이 진정한 보수다라고 할 수 있는 심지어 자기 자신이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자기가 자처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국내 당원과 지지층들이 저 사람은 그야말로 정말 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어쨌든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과 대통령의 관계, 이 국내의 당원에 나와 있는 그런 관계를 갖다가 무시했는지 아니면 그 당 대표까지 지냈지만 이런 당원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홍준표는 분명히 집권 여당을 건너뛰고 포기하고 이재명하고 손잡으라는 취지의 그런 조언을, 권유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했습니다. 제8조 2항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고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축한다는 뭡니까? 당과 그다음에 대통령 또는 정부한테 이런 의무를 또 부과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국내의 당헌이 국내의 헌법과 같은 당헌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도 지금 모자를 파네.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라고 수평적으로 당정 관계를 구축하고 그 와중에 또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라고 협조라는 게 뭡니까? 서로 이렇게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힘을 합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당헌을 무시하고 또는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홍준표는 집권 여당 그 포기하고 국민 포기하고 저기 더불어민주당하고 협상해라. 나라를 정상화해라. 대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뭐 김건희 특검이니 무슨 해병대원 특검이니 별의별 특검 계속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지지층 입맛에 맞는 또는 이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받아온 각종 법률안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하면 또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여론을 선전선동해가지고 마치 그게 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그걸 갖다가 제2 투표를 하고 이랬던 더불어민주당 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그 이재명이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을 잡아라 협상을 해라 그게 지금 국내외 소속 인사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과연 홍준표는 국내외 당원을 위반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원을 위반하여 당 발전의 지쟁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탁해 하였을 때 이게 홍준표는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국내의 윤리 규칙에 따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품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품위 유지를 못한 당원은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제4조 1항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다음 각과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냐? 1호 당의 정관과 기본 정책 및 당명, 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 그렇습니다. 2호 타인에 대하여 모욕적, 협박적 표현을 하거나 타인이나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 그리고 또 5호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욕성이나 과도한 고성, 고함으로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국민의힘의 당원을 어겼다. 어기지 않았다. 또 그런 걸 떠나서 이 홍준표가 그동안에 줄기차게 해왔던 한동훈 비난 있지 않습니까? 이 막말성 비난. 이게 바로 타인에 대하여 모욕적이고 협박적인 표현을 계속한 거. 그리고 또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한동훈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가 몇 년생입니까? 1973년생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반말적으로 뭐 우리 짓밟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홍준표는 일단 당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윤리위에 제소될 경우에는 징계를 깜이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 그 말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전에는 홍준표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홍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윤리위에 제소한다거나 이 홍준표의 갖가지 이런 망언성 또는 막말성 비난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 홍준표에 대한 어떤 주목도를 높여주는 거 아니냐. 홍준표는 여러분들 한국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9월 4주차 차기 주자 지지도 조사를 보면은 홍준표는 그때 당시에 대선 주자 지지율이 2%,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4%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지지율을 기록한 사람들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군소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소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으로서 대구 지역에서 한동훈보다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홍준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그 홍준표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대응을 했다가는 오히려 그 홍준표에 대한 주목도 관심도 홍준표의 인지도 이런 것들 홍준표가 오히려 잘됐다 물 만났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그런 기회 이런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준표의 그런 언행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윤리위에 제소해야 될 감인데 홍준표한테 괜히 이거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딜레마가 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홍준표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이 홍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